안녕하세요. 신흥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 6월 22일 월요일 국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단원 우리말을 갖고 와요를 배워볼 거예요. 교과서를 보면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해보고 나의 언어 생활과 친구들이 언어 생활도 점검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주제로 주장하는 글쓰기를 해보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이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책의 내용대로 해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다르게 구성해서 수업을 하려고 해요. 책의 내용을 참고해서 오늘 우리말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는 우리말 사용 실태를 알아보고 나의 언어 생활 점검하기. 여기에 실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실질적인 모습이란 뜻이지요. 우리말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적 모습을 알아보고 나의 언어 생활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말 사용 실태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홍보하는 포스터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말 사용 실태를 먼저 동영상을 통해 먼저 만나보도록 해요. 동영상 잘 보고 왔나요? 여러분은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쓰는 말들을 얼마큼 알고 있나요? 네, 우리 교과서에서도 우리말 사용 실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1번의 그림을 보면 아이와 아빠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생선, 네, 생일 선물을 줄여서 한 말이지요. 그리고 행노잼, 여러분도 자주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재미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239쪽 2번 그림, 네, 친구들이 피구를 하고 있어요. 많이 부럽네요. 자, 2번의 친구는 네, 자기네들이 잘한다고 잘난 체를 하네요. 3번은 반면 네, 격려의 말을, 응원의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 243쪽의 글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먼저 글을 살펴보고 오도록 하세요. 꼭 읽고 오세요. 네, 다 읽었겠지요? 네, 사례 1에서는 중고등학생 대상을 조사해보니 많은 욕설을 쓰고 있고 그 원인은 대중매체 환경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두 번째 사례를 보면 네, 두 친구들이 지나가다 부딪혔는데 서로 상처 주는 거친 말들을 하고 있네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세 번째 사례는 반려동물에 대한 용어가 대부분 외래어 외국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말 사용 실태를 좀 알아봤는데 이걸 종류별로 좀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어떤 뜻인지 혹시 여러분 보이나요? 네, 여러분이 또는 혹은 여러분의 친구들이 쓰고 있을지도 모를 욕설들이에요. 요즘에는 이렇게 욕설들을 초성만으로 쓰기도 하지요. 다음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응, 아니야. 응, 네 얼굴. 거지 같은 게. 네, 여러분 기분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같이 끼어서 말을 하려고 했어요. 말을 건넸어요. 한 친구가 나를 보더니 응, 아니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분 굉장히 무시하는 느낌이 들고 왕따 당하는 느낌이 들고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겠지요. 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비속어라고 해요. 자, 비속어라는 뜻을 선생님이 사전에서 좀 찾아봤더니 예절에 어긋나게 대상을 낮추거나 품위 없이 천한 말, 낮을 비, 풍속 속, 말씀어 네, 이런 뜻을 갖고 있네요. 상스럽고 거친 말로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거친 말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네요. 네, 다음 혼코노 JMTGR TMI 자, 무슨 뜻일까요? 네, 혼코노는 혼자 코인 노래방 뭐 이런 말의 줄임말이라고 하고요. JMTGR이라는 말은요. 존맛탱을 소리나는 대로 영어로 표기하고 뒤에 탱골이라는 말을 붙였대요. 존맛탱은 정말 존나 맛있다 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여기 탱고리는요.
그 어원을 찾기 힘들 정도로 의미가 없고 그냥 재미있는 어감을 위에 붙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MI는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까지 네, 그 이름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 네, 그러니까 정보를 과하게 준다. 뭐 이런 뜻이지요. 자, 이런 말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줄임말. 네, 줄여서 또 새롭게 말을 만들어낸다. 네, 줄임말 신조어라고 합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이 쓰는 말들 중에서 긍정적인 말, 힘을 주는 말, 좋은 말, 뭐 사랑스러운 말 많이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욕설과 비속어, 줄임말 이런 것들을 만만치 않게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국립국어원이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전국 초등학생의 97%가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의 99%가 비속어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네, 말을 해주어서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슬기로우신가요? 예, 나의 언어 생활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교과서 244쪽을 보니 언어 생활 자기 점검표가 나와 있어요. 네, 보니 외국어를 얼만큼 사용하는지, 줄임말을 얼만큼 사용하는지, 욕설, 비속어를 섞어서 얼만큼 말하는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 배려하며 말하는지, 긍정하는 말을 하는지, 올바른 우리말을 얼만큼 하는지 횟수를 조사하고 네, 통계를 내보는 활동인데, 우리는 이것은 네,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는지 온라인 과제 학습장에 자유롭게 최대한 많이 적어보도록 하는 활동을 할게요. 네, 생각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가 하고 싶은 욕, 네, 써보고 싶은 욕, 들어본 욕, 그 다음에 잘 쓰는 욕, 그 다음에 신조어, 줄임말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모두 다 적어본 후에 최대한 많이 적어보세요. 색깔별로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굳이 이렇게 똑같지 않아도 구분해서 한번 어떤 말을 나는 많이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은 이런 말들을 네, 많이 쓸까요? 네, 예시입니다. 이런 말들, 이런 말들, 이런 말들, 이런 말들, 이런 말들, 이런 말들, 이런 말들. 네, 네. 자, 그래서 비속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파란 걸로 선생님은 표시를 했습니다. 해봐야. 그 다음에 빨간색, 네, 욕설이고요. 그 다음에 줄임말이나 신조어라고 생각되는 것은 초록색, 네, 줄임말. 그 다음에 그냥 뭐 일반적인 말, 좋은 말, 네, 노란색, 안물, 야레야레 일본어죠. 일본어인데 이게 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약간 비속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궁, 안 궁금해, 오키, 이응이응, 응하냐. 그 다음 츤데레라는 말도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 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멈추고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내일 온라인 학습 과제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들을 알고 있는지 쓰고 있는지 한번 같이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꼭 해보세요. 네, 그럼 욕설, 비속어, 줄임말, 신조어, 네, 이런 것들은 왜 문제가 있을까요? 왜 우리들은 이걸 쓰면 얼굴을 찌푸리거나 어른들은 이런 말을 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자,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욕설, 비속어, 줄임말, 신조어 등을 왜 사용할까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계속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화가 났을 때 욕을 쓰면 시원하기도 한데 왜 쓰면 안 될까요?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영상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영상을 보여줄게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나누고 있는 대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생선은 생일 선물, 문상은 문화상품권이고 기억은 고고. 그러니까 생일 선물로 문화상품권 어때? 하고 묻는 겁니다. 이응은 응 좋아의 의미라고 하고요. 그 다음 대화는 우리 선생님은 너무 재미없다, 답이 없다.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인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일이 한글날이죠. 비단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세대와 계층별로 달라지고 있는 우리 말과 글의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조재영 기자가 시작합니다. 어린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테마파크. 이곳에서 쓰는 가상의 돈을 받으려면 맞춤법 시험을 50점 이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10명 중에 4명도 사실 안 되고 너희들이 채점을 하는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특히 어려워하는 건 주관식입니다. 부대찌개 끓임이 희한한 외계어처럼 변했고 일상에서 흔히 쓰는 단어들도 틀리기 일수. 꾸다와 끄다를 헷갈린 오답도 있고 도저히 모르겠다고 적은 문장조차 맞춤법이 엉망이라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반면 또래끼리 자주 쓰는 말을 물어보자 거침이 없습니다. 그럼 침대에 문상, 이응, 어쩔, 남물, 핵노잼, 핵노답 그런 거 다 잘 써요. 더 세 보이고 강해 보이고 막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어린이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99%가 신조어나 줄임말을 쓴다고 답했습니다. 핵노잼, 생선, 노답을 가장 많이 썼고 엄마 아빠는 엄빠로, 안 물어봤어, 안 궁금해라는 두 문장은 단 4글자로 줄여 썼습니다. 지문미나 멘붕처럼 기성세대가 알만한 말도 있지만 글자를 줄이다 못해 자음만 남기는 경향도 두드러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본 단어 중에 몇 개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단어들은 어떤 뜻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어린이들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많이 쓰는 말인데 어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재민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고등학교 쉬는 시간 스마트폰 게임이 한창입니다. 승리 각인데 이거 딱 봐도 그 게임이잖아. 아닌데? 어려줄 거지 마. 각각 이길 것 같다. 극도로 혐오스럽다. 일부러 관심을 끌지 말라는 뜻. 어른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어그로가 뭐야? 뭐 어르바로 어그로로 하는 서로 까말? 서로끼리 말 가는 거 아닌가? 반대로 고등학생들에게 보릿고개와 두레박 같은 단어를 물어봤습니다. 한반 30명 중에 회수권, 미투리, 자리끼를 아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스무고개처럼 대받을 수 있는 권리요. 어른들이 쓰는 단어를 보니까 저도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이구나 어른들은. 청소년뿐 아니라 젊은 엄마들은 샵쥐, 영유, 융차란 단어를 씁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엄마들끼리 우리끼리 통하는 말이다 뭐 이런 거. 통장이나 문송합니다란 말엔 취업 준비생들의 아우성이 들어 있습니다. 계층별 은어는 과도하게 쓰면 한글을 파괴하고 소통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글의 장점을 살리면서 언어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생선이 뭐야? 생일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생선 사다 줄게.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새로운 말이 생기고 사라지는 건 언어의 숙명. 오늘의 우리말에도 결국 우리 삶의 흔적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네, 잘 보았나요? 우리 또 다른 동영상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하루학습 안내에 나와 있는 주소를 클릭하여 지식 채널 요괴 반격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 영상을 꼭 보고 오도록 하세요. 문제일지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말을 왜 쓰는 건가요? 욕설과 이런 말들을 쓰는 이유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에 어떤 친구가 인터뷰 중에 이런 말들을 했어요. 센 친구로 보이고 싶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려고 이런 말들을 했어요. 이런 이유도 있지만 느닷없이 갑자기 막 나오게 되기도 하지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터넷 방송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이렇게 계속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아직 언어 능력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런 나쁜 언어에 노출이 되면 언어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당연히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가 되기도 해요. 작년 1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언어 폭력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들과 여러분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세대 간 단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줄여나가야 되겠죠? 청소년 문화의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말 쓰기에 앞장서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활동으로 우리말 바로 쓰기를 주제로 표어를 만들어 볼까 해요. 아까 맨 처음에 포스터라고 했었는데요. 네, 표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어란 어떤 주장을 호소하기 위해서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글귀지요. 원래 이 책에는 주장글 쓰기를 해보자고 했는데요. 우리 차단원에서 해봤으니까요.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표어가 어떤 건지. 네, 불조심 강조의 달, 함께해요 화재 예방, 행복해요 대한민국. 네, 이렇게 화재를 방지하는 말을 간단한 말로, 네, 눈에 잘 들어오는 약간 운율이 있는 그런 말들로 홍보하는 것, 네, 표어입니다. 네, 이거는 1960년대 바른말 바른글쓰기 표어 당선 작품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말과 글들이 사회적인 문제였나 봐요. 자, 여러분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싶나요? 온라인 과제학습장 한 장에 큼지막하게 여러분의 주장을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국어 시간에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내일 건강하게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